트럼프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IRA를 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좀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적들도 그러다 보니까 쇼크들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하이스나 이쪽들은 아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 변수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이에요. 이익.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연도번 이익인데 중요한 건 올해 이익이 작년 12월 말에 260조였어요. 260조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2021년에 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최종 숫자가 221조였어요. 2021년이 언제냐면 삼성전자 그때 이때가 어땠냐면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다 전세가 문을 닫으니까 다 노트북 사고 맞아요. 내구재 수요가 폭발해서 한국이 그냥 물건 갖다 놓으면 그냥 물건 받기가 힘들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랬을 때 220조 벌었는데 올해가 현재 좀 내려와서 257조 번다고 나와요.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때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벌 거냐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색선이 뭐냐면 그 전년도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2012년 150조 봤는데 115조 나왔잖아요. 네. 11년에 주가 결국 빠졌죠. 12년에 150조 봤는데 115조 나왔고 158조 봤는데 또 110조 나왔고 153조 봤는데 150. 12, 13, 14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똑같진 않지만 매년 숫자가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그 전에. 연말에 막 기대감으로 다음 해를 맞이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한 1분기 지나고 나면 꼭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리고 기업 실적들은 엄청 미달하는 거죠. 네. 주가가 어땠죠? 박스권이었죠. 이때가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도 잘 보시면 22년도 이렇게 240조 나온다고 했다가 185조 나왔고 올해도 214조 나왔는데 더 내려갔어요. 165조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또 22, 23년의 주가가 3,000대 넘어갔을 때 비하면 엄청 부진한 거잖아요. 미국 주식은 이걸 넘어간 거는 이익이 넘어선 거고 우리는 지금 이거에 택도 없이 못 미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숫자가 맞다면 주가는 지금 치고 나가야죠. 이를. 여기서 합리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면 네. 이 숫자가 틀렸다에 베팅을 하겠어요. 이 숫자가 내려오는 동안 주가는 박스권일 거라는 거죠. 이때가 이게 내려오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죠? 박스권이야. 그러니까 주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쁘진 않으니까. 특히 이 이익을 구성하는 여기 핵심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시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과대 추정 가능성을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을 하는데 올해 시장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과대 추정된 이익이 어느 정도의 조절이 있냐. 관건인데 최소한 1, 2분기는 확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위를 크게 열 확률은 전 거의 없다 보고 있어요. 다만 또 중요한 건 아래가 확 열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단도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는 가시는지. 네, 컨센서스보다 어쨌든 안 나올 거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다음날 이제 하이스 실적이 나올 타임이에요. 아, 내일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2023도 이익이 저렇게 좋아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53%가 든다고. 근데 이 중에 28.7%가 반도체 증익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반도체는 증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 증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중국 관련 e스포츠 같은 것들 여기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별로 좀 답이 없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안 팔릴 것 같고 다른 것들 자신 없는 거예요 지금. 금융도 이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근데 IT는 괜찮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 이후에 매우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와 상관없이 여기만 베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게 많이 진행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 상단을 열었다가 상단에 왔다가 또 이게 막히면 내려오고 이런 국면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 보다시피 반도체가 28%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좋아지는 유틸리티의 한정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잘 못 믿겠어요. 화학이 좋아진다, 에너지가 좋아진다, 화장품이 엄청 좋아진다. 이거는 제가 잘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시장의 지위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삼성전자야 그렇다 치고 가장 의미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보시면 하이니스가 올라와서 역전시킨 거죠. 네. 시총이가. 사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에 올해 선거가 많아요. 유럽도 유럽의회 선거가 있는데 아마도 그 친환경에 대한 그게 좀 약간 약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자꾸 지지율이 나오면 트럼프가 가장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뭐 공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접 연관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무슨 제가 뭐 종목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최근의 흐름은 그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방향을 막 반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다 뭐 투자나 다 반도체나 이쪽으로만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인구 구조상으로 뭐 다른 거가 급한 게 아니라 로봇화 시키거나 AI 이쪽밖에 지금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되고 있고, 이 방향은 올해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지만 현재는 좀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개인 투자분들이 이쪽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여하튼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런 부진들은 어쩌면 올해 어떤 증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춰서 다들 캐파 증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선 후보가 더 그러니까 되게 요즘 잘 뉴스를 보시면 그게 고쳐지고, 또 하나 실적들도 그러다 보니까 쇼크들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하이스나 이쪽들은 아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제가 반도체 AI 얘기하면 다 올랐는데 뭐 죄 와서 뭐 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AI 부분 놀라운데 여긴 놀랍게 성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여기는 안 넣었는데 이게 좀 짧게 가져가려고 뺐는데 빅테크 투자들이 이렇게 늘지는 않고 있고요. AI 쪽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 투자를 안 늘리는 경향? 거기다 대표적인 게 PC 노트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잘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반도체 가격이 돈 거는 누가 뭐래도 감산 효과였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말 감산이 아니라 이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도 소위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을 강하게 할까? 이런 테스트가 남아있다는 거죠. 제일 그나마 이익이 좋아지는 게 반도체라 말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마저 미스가 나오면 미스나면 시장은 1분기는 상당히 괜찮겠지만 하반 이후에 그 기대감이 약하죠. 근데 저는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 증가율은 로스인근은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수요가 아주 강하진 않다는 거. 뭐 이게 수출이라니까 다 얘기를 했는데, 내수도 좋아져야겠는데, 야 이게 진짜 요즘 제일 고민이 약간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소비가 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무슨 뭐 백화점 가도 사람 많고 이런 것 같지만 사람들이 돈 쓸 여력들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 왔고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강조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까 박스권 이때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크게 열릴 때 한국 증시의 특징인데, 뭐 여기서 워낙 부동산 관련 계신 분들 많이 부르시니까 부동산이 위가 크게 열릴 때 주가가 더 크게 올라요. 우리나라는 14, 15 요때도 결국 부동산 시장이 돌아서면서 빅랜드가 왔었고, 요때 2005년, 6년, 7년도 그랬죠. 근데 이때 공통적 특징이 다 뭐냐면 민간 부채 증가 있잖아요. 부채의 증가 속도가 떨어졌을 다음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채를 다시 많이 늘리기 시작할 때 부동산도 되고, 그렇죠. 왜냐면 부채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그걸 가지고 뭘 그쵸. 하겠다는 거니까. 부동산이 그러면서 부채 늘리면 부채 늘 정도의 부채가 좀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가 속도가. 근데 지금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시장도 뭐 이렇게 화랑이 오기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좀 또 둔화되는 과정에서 주시장이 근데 위를 뭐 다시 뭐 3천을 가고 이런 장을 과연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결국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연동되겠지만, 다른 또 측면에서 본다면 내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도 불진한데 앞으로도 뭐 되겠냐 싶은 거죠. 요즘 제일 괴로우신 분은 제가 저번 정말 모임에서 놀랬던 게, 옛날은 굉장히 우량주였던 뭐 유통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 정말 끝없는 추락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반등은 나오겠지만 사실 이런 내수 이런 흐름에 자유롭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건설사들도 그렇고 PF 문제 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시장이 지금 현재 내수 쪽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디를 봐야 되냐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는 내려와야겠다. 대표적인 게 2020년 이후에 많이 좀 난리쳤던 것들. 뭐 여기 내가 지수를 만들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종목들 모아가지고 밸류도 보고 하는데, 여하튼 로봇이라던가 뭐 엔터 업종들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엔터 업종들도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과거부터 못한 건 아니죠.
하는데 이제 속도에 대한 성장 속도에 대한 두려움, 2차전지 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고 어쩌면 엔터도 하이브 상장 이후에 2차전지는 에코프로의 상장 이후에 빅 랠리가 나오고 할 때는 좀 휴식기에 들어갔고 반대편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뭐 반도체라던가 글로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방산. 다들 이제 트럼프 집권하면은 우리나라 때도 굉장히 요구하지 않겠어요? 자주국방? 트럼프는 다른 나라 가서 싸워주지 않겠다예요. 그리고 유럽도 잘 보시면 독일도 이제 러시아에서 원래 가스 끌어다 썼었는데 진짜 이거 반신반의 하니까 러시아도 지금 유럽 의회 내에서 지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세계 아까 말했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그나마 좀 또 다른 쪽에 대안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단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제 핵심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장 자체의 기대감을 가져가지 말고 이걸 좀 나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해야 될 종목군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와버렸고 그런 종목들은 근데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좀 과열된 느낌이 있을 땐 줄여야 되는 상황.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또 그런 종목들이 좀 주춤해졌단 말이에요. 또 그쪽에서 보는 거고. 근데 만약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아까 내수주라던가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곳들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거 갑자기 또 어느 순간적으로 다시 좀 악화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만약 중국이 생각보다 위험이 좀 더 불거진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알 수 없는 건 블랙스완이니까 그게 나온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하여튼 시장은 어쩌면 선별 대응 정도 박스피 내에서 하지만 현재 지수 정도라면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왔다면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또 오래간만에 김 작가님 여기 오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분할 매수 정도는 시작해야 될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피 얘기해 주셨는데 늘 이걸 맞춘다기보다는 그러면 하단과 상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까 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편한 0.8배 정도겠죠. 그건 2,300 거의 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확률은 없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상단은 한 배는 못 넣고 그냥 0.9배, 5배 전들하면 상단은 한 2,650 이번에 고점 정도. 하단은 2,400 전후가 하단 아닐까 보고 있어요. 근데 제 말은 분할해서 사는 구간은 2,400, 450부터 분할해서 삼다 보면 이게 2,300도 갈 수 있고 2,350도 가겠지만 무엇을 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도망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시장에 우려가 좀 커진 상황에서 이게 왔는데 만약 지금 한 2,600 넘어가 있다. 2,700이 가더라도 여기서 더 줄여야 되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저 사람 와가지고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바이앤홀드 해야 되는데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한국 증시는 참 아쉽게도 항상 글로벌하게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위기가 터지면 한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갑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때 전 세계 상승률 1위가 코스닥이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었죠. 올라온 데는 박스권이 유지되는데 지금은 박스권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시는 게 낫고 이 박스권이 끝나갈 때는 아까 제가 팁을 드렸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결국 부채 증가율이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산은 모든 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돌고 그럼 내가 많이 편해지고 부동산 그렇죠. 돈이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유동성에 관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올해 박스피 상황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올해는 뭘 사야 되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석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미국이 왜 올랐고 중국은 왜 빠졌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쪽에 노출이 좋은 것들. 대만이 왜 올랐어요? 대만은? TSMC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것들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차이를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종목들의 기준도 그래야겠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뭘 사야 되냐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화려했던 것들이 이쪽이거든요. 2차 전지 로봇, 엔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분출했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나쁘다가 아니라 속도를 그러니까 좋아지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걸 좀 반영해 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누가 뭐래도 지금은 반도체 소재가 가장 낮죠. 장비 이런 쪽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라면 이런 것들이 그나마 성장이 있으면서 주가도 아주 최악으로 밸류에서 비싸져 있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사실 새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 꼽고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대표님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너무 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국은 전체 이익 증가율이 53.3%가 부담스러운데 이 중에 28.7%가 반도체 증이익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이 정도 증이익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익이 줄 거라고 했잖아요. 너무 지금 컨센서스 높다. 다른 쪽의 컨센서스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거죠. 다른 쪽의 컨센서스는 올해는 안 좋았으니까 얘는 내수도 좋아질 거야. 산업재도 나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쪽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부진할 것이고 어쩌면 IT 쪽은 그나마 버텨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방어적인 섹터가 갑자기 반도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여기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였죠, 이번에? 하이닉스. 그렇죠. 아까 AI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하이닉스에 관련된 또 밑단에 있는 하이닉스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에 좋았던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가 아니라 뭔가 또 그것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찾을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다 빌려서 투자할 사람이 많아서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아진 거는 뭐죠? 물가 때문에 높아져. 그러면 그 금리상으로 성장이 나오는 기업만이 투자할 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하는 거죠? 아니면 예금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왜 우리가 굳이 주자를 왜 합니까? 무리하게. 그쵸. 예금도 뭐 잘 찾으면 4%짜리 나오고, 네. 채권도 뭐 약간 등급 낮은 거 하면 금리가 나오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핵심은 결국 뭐냐면은, 금리 이상의 그로스, 성장이 나오는 걸 찾다 보니까, 작년에 뭐 2차 전지도 난리가 한번 나고, 로봇도 난리가 났는데, 다 뭐 에코프로비언, 두산 로보티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약간 보여드렸지만 약간 앞서 반영한 느낌이 있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이 좀 매력적인 주가에 있어야 좋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이 좀 약간 매력적이지 않은 주가에 있으면 나쁜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이 나쁜 가격에 있으면. 근데 지금은 근데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쪽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들 다 반도체 얘기한 거예요. 방어적이기도 하고 증이 그나마 이쪽은 좀 가시권에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도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증이의 가시권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감산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상적으로 수요가 좋아지는 건지는 아마 올 중반이 되면 판가름 나겠죠. 이쪽으로 열던지 위를. 네. 그런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른 게 부담스러우니까 거의 다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앞으로도 뭐 하이닉스 계열과 서플래시 그쪽이 더 좋을 거란 보시는. 하이닉스 계열이랑 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도체도 이제 여기 너무 조그만 회사들이니까 말하기가 좀 그래서인데 네. 하여튼 그러한 새로운 그 생산 한계에 맞는 장비 업체, 맞는 소재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네. 여기는 안 넣었는데 또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안 넣은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OEM 업체들이 좋은 거예요. OEM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류 OEM 업체가 좋았잖아요. 네네네. 화장품 업체들,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네. 이것도 여전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아모레 이런 것보다 신발도 OEM, ODM 업체가 있는 거고 미국발 화장품 OEM 업체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완전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꽤 핵심이 뭐죠? 그것들은 결국 맞춤형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 좋은 다량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여의도에 가까우시니까 더 서울현대 가면은 제품들이 백화점에서 팔 수 없는 객단가 낮은 것들 많이 팔잖아요. 지하 2층에 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스트레이트 이게 스테이션. 많이 변한 거죠. 매출액 보면 현대 저렇게 큰데 매출 얼마 안 나와요. 그 객단가가 2만 원 그럼요.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참 백화점도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사람만 많지 뭐 장사 안 네. 되는 거고. 근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뭐 그것도 좀 어떻게 묻기가 좀 그래서 뺐는데 OEM, ODM 업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부 다 사람들의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김 작가님 채널 이렇게 늘어났듯이 사람들이 방송국만 보지 않잖아요, 이제. 맞아. 이제는 뭐 전부 다 온갖 자기 성향에 따라서 온갖 유튜브가 다 방송국, 그쵸? 많죠. 그거와 똑같다는 건 제품 생산도. 그래서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모멘팅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증권사 리서치 자료들 보시면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내고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겁니다.